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파 환경 아카데미의 첫 시간을 이어갈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헬스케어 사이언스 학과 원영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굉장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통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또 공포에 떨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 혹은 또 기후 위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문제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기후 위기 시대, 우리들 삶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건축 환경 분야의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저는 중국에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중국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환경 에너지 분야에 다시 이 학위를 수여를 해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사이언스 학과라는 대학원 과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즉 앞으로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보건 그리고 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대학에서도, 대학 과정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전문가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1000여 차례 이상 각 지자체 대상으로 강연을 했지만, 오늘은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송파의 구민으로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혹은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우리 송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인도나 또 파키스탄에서 2,500명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이 이만큼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망재해까지 일으켜주는 무서운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2016년에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고, 파키스탄에서는 54도에 대한 고온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입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435명에 대한 사망이 2019년까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호주라든가 기타 등등에서도 폭한, 폭설, 또 폭염 등등의 많은 기후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도 2018년 통계를 보면 온열 지혈 환자로 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4,526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제는 우리가 폭염에 의한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중에 48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다행인지 다행이죠. 미국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 선거가 끝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본인이 대통령 취임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강대국 선진국들의 새로운 어떤 기후 협약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해서 발생된 것은 금방 사망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름 모를 산불들, 자연 발생적인 산불도 있지만 또 인간의 실수로 해서 엄청난 수량의 산림이 그동안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전역에 넓은 대지에
한쪽은 굉장한 폭한으로 추위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홍수로 재앙을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중에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더운 지역, 그러면 예전에 대구 지역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에 안전한 도시, 또 어떤 굉장한 쾌적한 도시였던 곳이 지금은 엄청난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이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통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2001년부터 2010년 대비 그전 10년 전에 1911년부터 20년까지 무려 온도가 2.1도가 상승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수량도 예전에 보통 우리가 1200mm였던 것이 현재 1500 이상으로 해서 280mm 이상의 강우량이 많아지고 있고, 또 폭염, 한파, 열대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동안 에어컨만으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밤에 한강변을 거닐다든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또 야영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많은 열대야가 이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문제, 이상기후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 통계로 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톤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 평균이 4.8톤이었을 때 2.5배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위로 보면 안타깝게도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5천만 전 국민이지만 남북 향후에 통일된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라도 이런 어떤 오명을 씻어야 되고, 적어도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이라도 우리는 어떤 그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서울의 어떤 변화를 보면 현재 많은 이 세대수가 인구수는 준다고 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독 세대주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총 생산량 또한 증가가 되고 있고, 즉 세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 세대에서 쓰는 사용 전기량서부터 에너지 사용량, 또 하나는 쓰레기 배출량,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기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많은 어떤 에너지원들이 소모가 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에서 그동안 오늘 주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참고로 더 부연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 서울시 같은 경우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그 통계를 보면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68%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수송 분야, 여러 가지 에너지, 어떤 그 폐쓰레기 분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2005년 대비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일반 가정이라든가 수송도 마찬가지 일부는 감소가 되고 일부는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출량 중에서도 건축물에서 나오는 것이 68% 이상이고 수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줄어들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후 건물이 된 거, 30년 이상 에너지 다소비가 되는 건축물이 서울시에